10월 10일이죠. 어제 날짜로 한 학자 어머님께서 구속 기소가 되셨습니다. 한국 내 언론은 당연하고 해외에서도 속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특히 그 일본 쪽에는 거의 이제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기사가 나왔다고 하고요. 구속 기소라는 것은 최소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고, 그 말은 이제 앞으로 6개월간은 말 그대로 그 구치소에 계시면서 재판을 계속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 특별한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렇죠. 뭐 보석 신청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네네. 보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없고. 적은데,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될 경우라고 해도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된 병원에서 그렇게 구속 상태가 진행되는. 핵심은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짧게 줄여서 다시 현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이제 윤영호에 대한 공소장이 먼저 나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 대통령 부부에 접근을 해서 현안을 청탁했다. 이 과정에 연결되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집단 당원가입 이런 혐의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 사태가 너무 좀 충격적이고, 더 우리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의 핵심 말하자면 연루된 인물일 수밖에 없는 정원주, 윤영호 등이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한학자 여사님만 구속이 됐다는 이 상황이 결국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루하루가 있죠. 다르게.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되어졌느냐. 일단 주변에서 만약에 좀 젊은이들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리와 섭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원리와 섭리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원인을 얘기하고 싶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내용들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중첩되어지고 쌓아져서, 원래 큰 재난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크게 터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가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원리도 잘 모르고 섭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선 겁니다. 한 명이 여러 아니죠. 명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세운 것이 어머니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그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긴 시간 동안. 그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어머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옳았느냐.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였다. 뭐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따른 모든 사람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죠. 만약에 잘못된 것을 몰랐다 그러면 그건 또 더 심각한 거겠고요. 근데 식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세한, 특히 지금 이런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거는 몰랐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특히 지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목회자, 교회장, 그룹, 그렇죠. 여기서는 모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직접 연루가 된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영호가 오랫동안 정권을 휘두르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심지어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청평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평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 앉으면 화제거리가 윤영호에 대한 불만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그러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고, 또 특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불법적인 내용들,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았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쌓여진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거짓이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몰고 갔던 그 지금의 대응 자체가 너무나 보편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도미노처럼 또 그 다음 증거, 그 다음 증거, 그 다음 증거가 터져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공분심이 커지는 거죠. 교회 측 그 통일교회에서 말한 것들과 전혀 정반대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최근에 보면은 뭐 현장에 공직자들, 지도자들이 식구님들을 계속 대해야 되잖아요. 식구님들도 대해야 되고 또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외부 분들도 대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모 교회장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면 인정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다. 증거가 있는 건 맞다. 나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정한 차원에서부터 사과할 것, 반성할 것, 바로 잡을 것들을 해가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니다라고 단호히 하고 있는 그 대응이 또 더 크게 문제들을 확대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응을 차라리 안 했으면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응을 좀 올바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통일교 측의 대응 자체가 오히려 또 더 문제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집단이 그것을 실수였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로 뭐 잘못된 판단을 했든지 간에 거기서부터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라는 그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을 방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더 크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헛발질, 역풍을 몰고 오는 일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거는 정말 이슈가 예, 됐었죠. 많은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어떤 국제 포럼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기존의 참 아버님으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가 저지른 실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을 지지한 것이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게 정말 통일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에 터진 SNS 그 내용에도 영향이 있었다. 통일교로부터 이런 얘기들까지 퍼지고 하면서 너무나 큰 국민적인 감정과 분노가 더 끌어오르게 만들어졌죠.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어쨌건 본인들의 무고함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방식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자꾸 한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좀 노력을 보여라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을 자꾸 반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고하다면 목숨 걸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잘못한 거를 알게 됐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본연의 우리의 운동에 대한 정체성이나 우리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부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내부 고발 내지는 제보가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이미 많은 이해, 상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불만들이 외부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어쩌면 또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어쨌든지 봐도. 간에 내부 단속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공통의 비전이라든가 문화, 전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좀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라던가 올바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이라는 게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안에서의 제보 같은 것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부 제보의 이 흐름은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뉴스를 여러 가지를 계속 뭐 쏟아져 나오니까 보게 되는데 이런 뭐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 아내가 정말 거의 그냥 아수라장 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구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기 그게 저도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기 진화에 실패한 이유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업이나 조직, 심지어 조직 폭력배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그렇죠. 종교 현상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사회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통일교라고 사람들이 속칭 볼 때는 굉장히 그 중앙 집권적이라고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외부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 이 책임을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윤영호란 사람을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저러지? 밖에서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 책임을 위로 밀어 올리지?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정원주 씨가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가 줬죠. 정원주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원주 씨도 결과적으로는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이 없다. 시킨 대로 한 것이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그러면 현장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중에 누가 이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특검에 사실은 지금 나온 사람들만 특검에 간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전에 이게 큰 문제가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막 불거질 때 먼저 특검에 이제 불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윤영호 시절일 거예요. 그때 지구를 책임졌던 지구장이라든가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참고 조사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느냐. 다 나는 모른다. 혹은 그런 일 없다.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는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르고 올라서 결국은 정점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밖에서도. 정점인 어머님에게까지 그 책임이 몰려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지게 된 거에 대한 큰 원인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 통일운동에 몸을 담았던 식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어떻게 그 한학자 여사님 어머님만 구속이 되고 실무를 수년간 담당했던 그 아까도 뭐 전권을 휘둘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정원주 씨 이번에 윤영호 이런 사람들이 불구속으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그 정원주 씨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굉장히 오래 그 교단의 핵심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을지언정 사실은 이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그 윤영호라는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도 정원주,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인 사람도 정원주,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을 그냥 불러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새파랗게 말하자면 그 안에서 보기에는 경력도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 자격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최고위직으로 한 방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정원주의 그 주선에 의해서 그 최고위직이라는 건 결국 그 한 여사님의 최측근으로 바로 발탁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그 교회 안에 정권을 다 휘두르고 인사권, 재정권 등등등 모든 이런 의사결정을 이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 청평 안에서는 모여 앉은 사람들이 그 윤영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이끌어갔던 사람도 정원주 씨라는 걸 생각하면 이 모든 사태에서 결국은 어머니가 구속이 되고 정원주 씨는 핵심 혐의자이긴 하지만 구속이 안 됐다. 이거는 너무 말문이 막히죠. 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정원주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보충을 해보죠. 정원주 씨는 누구나 알듯이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비서였잖아요. 비서였던 게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처음에는 미용사였고 비서를 하다가 훈독 잘 해서 뭐 훈독사로 이렇게 아버님 계실 때는 그런 역할도 그렇죠. 좀 하다가 굉장히 오래전에. 예,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어머님의 체제가 드러난 다음부터는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장 곁에 있고 그렇죠. 24시간을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주 씨의 소위 권력이라는 게 커지면서 아까 예를 들어 윤영호 같은 사람을 그냥 추천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체제에서 자기가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한 거죠. 나중에는 뭐 누가 더 머리 위로 올라가느냐 때문에 갈등도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책임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뭐 윤영호가 아웃된 다음에는 뭐 이청호라는 사람도 그렇죠. 등용을 했던 사람이 아마 이 정원주 씨일 거고 네. 어쨌건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포지션인 거는 천무원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무원. 지금까지 지난 뭐 십수년간 계속해서 구조가 변화하고 그냥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 천무원이다.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구다라고 하면서 마치 바티칸과 같이 그런 기능을 얘기하면서 그 원장으로 천무원장으로 어머님을 앉히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어머님을 왜 거기에 앉혀요? 영적 지도자라면서요. 근데 어머님을 앉히고 자신이 정원주 씨가 부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부원장은 실권을 가진 전체 책임자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펼치는 그러면서 어머님을 만족시켰던 뭐 독생여론에 대한 거 뭐 세계적으로 뭐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VIP들을 불러온다. 또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정권에 연루되는 이런 뭔가 줄을 댔다. 이 모든 것들을 정원주 씨가 모른다라는 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심지어 정원주 씨가 심지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포지션도 그러니까 제가 지시한 겁니다.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설마 정원주 씨가 그러면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할까? 에? 그리고 진짜 어머님을 팔았을까? 라는 그러한 근거가 없었는데 사실 지금은 나오고 있는 때라고 분명히 보여지죠. 어제 기사였을 겁니다. 한겨레 뉴스에 단독으로 공개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10월 9일 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참 어머님이 정땡땡 총재 전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명확하게 오히려 정원주가 한 거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정원주 씨는 구속이 안 되어지고
어머님만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의 증언을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지는 그러면 뭐가 계속 뭐 증거를 댔든지 더 구체적 정황을 댔든지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그 증언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원주 씨가 구속이 안 된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내부에 말 그대로 대혼란이 벌어져서 여기에 대한 불만과 질문과 심지어 폭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사건들이 지난 수일간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거죠. 그 실제로 그 한 총재님의 구속이 그 결정되던 그날 그 정원주 씨가 혼자 유유히 그 장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고 하잖아요. 한 총재님이 구속이 되는 그 딱 순간에 그 누구죠? 송용천 협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시선을 돌리듯이 마치 준비된 성명서를 읽는 사이에 그 정원주 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밤새서 그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전체 현황을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와 상관없는 유튜버. 네네 예. 전혀 상관없는 외부 유튜버입니다. 그건 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장면을 쭉 보면서 꼭 우리가 좀 다루고 얘기 나누고 넘어갈 만한 얘기들이 그날 많이 벌어져요. 그날부터 어떻게 보면 잠잠했던 대혼란이 이제 촉발이 되게 됩니다. 9월 22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나서 구속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하셨죠. 그리고 그 구치소 앞에 이제 많은 식구들이 뭐 또 공직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리면서 어머님이 나오실 거다. 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변호진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이 담당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심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발표가 3시가 좀 넘어서 3시 반, 3시 40분인가? 하여튼 그때에 발표가 났는데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어머님은 구속이 결정나고 정원주 씨는 불구속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에 송영천 그 협회장이 앞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하나가 나온 게 어머님이 구속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이 스마트폰에 원고를 보고 스피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두승현 세계본부장이 옆에서 이제 또 이어서 또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잃었어요. 그렇겠죠. 망연자실했겠죠. 근데 지도부들이 그리고 이제 마치 돌아가자 이제 어쩔 수 없다 해산하자라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지도자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식이 깨어있고 뭔가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어떤 한 청년이 아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무엇인가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갈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뭐냐라는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걸 그 최고 지도자들인데 청년이었어요. 학생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쪽에서 좀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튜버가 막 뛰어갔어요. 그걸 비추려고. 근데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카프 회장일 겁니다. 한국 카프 회장. 청년 통일교 안에 있는 카프. 청년 공직자들을 지도하는 그 청년 공직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청년 공직자들로 당장 뛰어와라.
그 자리에 이제 청년 공직자들이 다들 흩어져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뒤에서 크게 보함을 주면 청년 공직자들 일로 당장 뛰어와라. 응? 어머님 지켜야지 우리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그 다음 대사가 뭐였냐면 거의 뭐 울분을 토하듯이 우리 안에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응? 이거를 목 놓아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것을 토닥토닥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흩어지고 하는데 앞쪽에서는 이제 그 두승현 세계본부장이라든가 몇몇 핵심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만 가서 거기서 이제 뭘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유튜버도 저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쫙 화면을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뭔가 좀 소통이 뭐 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쫙 당겼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 청년이 본인이 이제 나도 식구로서 자격이 있다 외치면서 어머님을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야 정원주가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나도 한 식구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면서 각오해라 폭동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청년 식구들이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울분을 표하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교구장회의를 소집해달라. 너무나 심각하게.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구장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한 사람은 교구장인가요? 한 명이 그런 교구장? 걸로 압니다. 네, 그런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그런 막 울분이 있고 또 어떤 그 아주머니 식구님인지가 또 그런 걸 뭐 항변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다 담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부가 한편으로 볼 때는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데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공동체원은 최고의 변호진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심지어 정원주 씨가 같이 잡혀 들어갔으면 같이 구속이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정원주 씨는 또 구속이 안 됐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맞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 용자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를 어렴풋이 거기서 들렸는데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송용천 씨가 아까 그걸 읽고 있을 때 그래서 딱 결정이 나자마자 공지가 언론에 이게 딱 뜨자마자 송용천 씨가 모아서 이걸 읽으니까 다들 궁금하니까 이걸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원주 씨가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항변은 뭐냐면 이 상황 자체를 정원주 씨가 여기에 와서 엎드려 사죄를 해야 마땅하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거고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 정원주 씨를. 그 정원주를. 근데 경호원들이 아마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까 그 정도로 울분을 표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때 아무 대책도 없이 한편에서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보이고 또 오히려 마치 짠 것처럼 송용천 씨는 그걸 통해서 집중을 시키는 가운데 조용히 정원주 씨는 빠져나가고 이 영상이 지금도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부분이 참.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자리가 해산이 되고 이제 방송도 꺼졌는데 23일 날이 밝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그날 벌어졌겠죠. 이제 23일 날 하루 종일 다양한 소식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그 청년 공직자들 그때 청년 공직자들이 약 50여 명 정도가 구치소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네요. 그 50여 명의 청년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곧바로 천정궁으로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지도부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데 그냥 어떤 감정적 토로가 아니라 지도부를 향해서 75가지의 질문서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75개의 질문을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도 아닙니다. 새벽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만든다는 거는 뭐 만드는 거야 그냥 쭉 쓸 수는 있지만 그 75개의 질문 자체는 그 전부터 갖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인터넷에 좀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카페에서 봤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젊은 공직자들마저도입니다. 젊은 공직자들마저도 그러면 즉 나이 있는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의 문제가 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지금 모순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 좀 주요한 것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냥 눈에 띄는 것들. 어머님 모시는 사람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질문합니다. 의심스럽다 이거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정원주 조사 진술서를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미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어머님을 팔았다. 정원주 구속 기각 사유 및 의혹을 해명해라. 정 실장이 왜 몰래 움직였느냐. 아까 저기 앞에 나와서 해명하지 않고 정원주 친인척 문제를 질문했고요. 어머님과 정 실장의 변호인단 구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성에서 어머님 위주가 아니라 정원주 실장 위주로 변호진이 꾸려졌다는 거죠. 그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한 그 변호인단이 어머님이 아니라 정원주 위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만 어머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어머님이 특검 가시기 3일 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머님이 9월 17일에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시자마자 그 직후에 또 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머님을 지킬 마음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전해 들었지만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단 교체 사유,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변호인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 어머님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냐라는 그런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거고요. 변호인단은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도 말을 안 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예상을 좀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질문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정연합 모든 기관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현재 지도부의 사과와 더불어 기득권을 포기해라라는 그러한 외침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 이들뿐만이 아니라 교구장 성명서도 나왔어요. 교구장 성명서에서도 같은 날이에요? 네, 같은 날입니다. 교구장 성명서에서도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할 것을 종용을 했고 또 그런 모임이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희원의 이름으로도 성명서가 발표를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현재 지도부 그 정책임자, 부책임자까지 전부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성명서들이 이날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들만 이렇게 쭉 들어봐도 이것이 단순히 이 사태를 직면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 구속이라는 이 사태를 직면하고 나서 이 분노에 차서 만들어낸 질문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질문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는 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 지도자가 우리 안에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를 정도면 이미 그 안에서 참 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불만이 최고에 차오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통틀어 봐도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원주 씨와 이 한학자 어머님의 대비되는 이 현재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결론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의 핵심은 분명히 정원주 씨 쪽에서 어떤 불이한 이런 의도의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예상하는 게 굉장히 합당하네요. 그러면 뭐
숨가쁘게 되게 새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건데 질문을 들고 갔어요. 그 질문을 거기서 어떻게 한 거죠? 누군가가 낸 건가요? 아니면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출을 했고 그래서 했다.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도 공개가 됐으니까.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그냥 그날 소위 폭동이라고 할 만큼의 사실 통일가의 역사에 그런 모습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공직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도부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외치고 여기저기서 성명서가 발표나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사실 거기서부터 진짜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든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자들이 최소한 모여서 뭔가는 일어나고 있었어야 되네요. 사의를 표하거나 책임을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 두승현 세계본부장이 사직서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그것이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의 축승자와 2명의 천의 축승자와 최여하나 씨, 박훈숙 씨 그리고 3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3원장은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5개의 지구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면되고 나서 급하게 정원주 씨가 미국에서 데려온 여러 사람들 등등을 해서 다시 천무원의 핵심 조직을 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세워진 3원장 이런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이 부분들을 헤쳐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 되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것이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책임을 지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잠깐 알려졌던 바는 지금 뭐 다른 자녀님들이 지금 한국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인진 씨가 또 이제 구치소에 면회를 갔을 때 문인진 씨에게는 뭐라고 했다라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이 있었냐면 지금의 이 책임자들을 바꿔서 새롭게 구성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완전히 묻혀지고 지금 현재 천의 축승자 참가정 사위기대 그 다음에 3원장과 하나 되어서 그대로 나아가라 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다가 어머님의 지시가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전부 지금 묻혀진 상태예요. 그리고서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각해졌죠. 네, 결국 어머님이 그러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또 희망을 줬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지금 구속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게 왜 심각합니까? 사실은 축복가정들이 매일같이 아마 막 청평에 모여서건 각 교회성, 가정에서건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머님이 나오실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린 거잖아요. 그 구치소 앞에 가서 매일같이 정성 들이고. 그런데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재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첫 재판이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또 전개가 어제부터 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주 씨가 어떻게 처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원주 씨는 그대로 숨어 있고 정원주 씨가 데려와서 세운 사람들은 건재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10월 9일에 비상대책위원회 소식이 이제 타전이 된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지도부가 아니에요. 과거의 지도부 중심이더라고요. 전 협회장, 3인의 전 협회장이라든가 뭐 축복가정 대표들도 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기득권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 현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던진 게 이제 기사에 또 발표가 난 겁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한 총재 구하기 전략을 놓고 전직 지도부가 구성한 비대위와 현 지도부가 갈등하는 모양새. 이 그렇죠. 부분이야. 그렇게 기사가 났고, 이들이 결의문의 내용이 있었나 봐요. 이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시작되는 결의문이고, 여기에 담겨있는 포인트가 한학자 총재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학자 총재님, 어머님의 전담 변호팀이 뜻이죠.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변호진들이 책임을 묻고 사실은 가라도 시원찮을 판에 그 변호진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님만을 위한 전담 변호인단을 만들어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 로펌이 어머님과 정원주 씨에 대한 변호를 같이 맡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머님과 정원주 씨는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 상충 관계. 어머님이 살려면 정원주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정원주 씨가 책임이 없다 하면 그 책임은 어머님한테 오는 이해 상충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로펌에서 맡고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는 정원주 씨에게 더 유리하게 왔기 때문에 어머님 중심의 변호인단과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죠.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데, 교회 자산을 가지고 이러한 이 변호 비용으로 쓰면 그것은 뭐 문제가 있다. 횡령이다, 뭐 배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님을 위한 어떤 그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또 정원주 씨는 자기 돈으로 변호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네. 물론 그 비대위를 저희가 비대위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애로 네, 놓고 저희가 뭐 열애로 놓고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쨌건 그건 열애로 두더라도 이 얘기는 모든 식구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너무나 자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현 지도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순수한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까지 우리가 상상은 안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을 뭔가 봤을 때는 기득권을 굉장히 놓고의 좀 그 싸움이라고도 보여지고, 아마 밖에서도 그렇게 볼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상식적이고 지금 필요한 질문인 건 맞아 보여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11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10월 10일 날 지금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청평에서의 철야 정성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제 천의 축승자라고 불리는 문신출 씨, 그리고 그 어머니인 최연아 씨가 나와서 전체 앞에 한 발언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정성의 자리에 나와서 문신출 씨가 했던 발언이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원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윤영호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삼 원장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영광의 면류관, 왕관시를 비유를 해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머님이 여전히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성스럽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바로 잡았어야 되고, 지금 현재도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고, 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어머님한테 다 몰려있는 그 책임을 놓고 어머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머님만이 가실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 잘못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두둔을 하고 사랑하겠다. 이 순간에 이제 어머님은
구치소에 지금도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말한 아버님이 말씀하신 참사랑도 되어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참사랑이 아니잖아요. 원리라는 질서 하에서 그것을 그 밖을 벗어났으면 원리권으로 데리고 오는 게 참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잘못되었던 그런 교법사들이라든가 그런 제사장들을 나무란 것이고 실제로 아버님께서 기밀성을 품어 안으셨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또 심지어 북한을 가셔서도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인간을 중심한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외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주, 윤영호 이런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된다라는 건 인지 부조화 상태인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그 상황에서 10월 10일 어제 또 그 발언이 나왔는데 문신출 씨가 혹시 보셨습니까? 네. 문신출 씨가 무슨 발언을 했죠?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한다. 나는 변호사들을 믿는다. 그 믿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사회 사람이어서 오히려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 지도부가 계속해서 무슨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 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식구들의 그 답답함과 궁금함과 불만과 안타까움을 내리 누르는 구호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금해하지 말고 그저 그냥 정성 들이고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지금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식의 선동과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저 찬송하고 큰 소리로 그냥 통성기도 하고 어머님을 절대 수호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생각들을 마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대위의 질문은 너무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문신출 씨가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를 왜 만들었냐라는 식으로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나는 그 가시밭길을 앞으로도 걸어갈 거 목숨 걸고 갈 건데 왜 이런 말하자면 분란을 만듭니까? 자중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이 발언 가운데 정원주에 대한 발언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비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연아 씨가 이제 앞에 나와서 또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보셨죠? 네, 봤죠. 더 충격적이던데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많은 식구님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머님 그냥 잘 계시다. 하지만 어머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다 이런 얘기를 전한 다음에 식구님들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궁금하고 한 거 아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하는 말들이 칼이 되어 어머님의 등에 꽂힐까봐 말을 못한다. 그러니 어떤 기간이 될 때까지는 궁금해도 참고 그저 정성 들이고 하나 되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궁금함과 의문이 증폭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페에 계속 올라오는 걸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뉴스에서 방금 뭐 그 비대위 관련된 것도 얘기하시고 어제 그 영상을 저도 봤고 한데 이 모든 정황이 한마디로는 어쨌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의 핵심은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는 정원주라는 인물이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나 비난도 결국은 다 막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 통일교 안에서 뭐 비대위가 됐건 뭐 기득권이 됐건 둘 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원리적인 정도를 벗어난 안에서 거기서 또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건 비대위에서 나왔다는 그 질문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냥 식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바로 그 비대위가 결성해서 모였다는 날인 10월 9일 그들이 이제 제기한 어떤 요청이나 질문 이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그 안에서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두 인물의 발언, 이게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이어진 거를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너무나. 특히 정원주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모든 책임을 그렇게 존귀하다고 떠받들었던 한 여사님이 다 지고 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자,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 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머님이 다 힘든 그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무책임한 자리에 숨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 오히려 정원주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게 보일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기득권층이 정원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드러나는 모습은 보호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 보이긴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왜? 예를 들면 나와서 설명을 해라 그러지도 않고, 어쨌건 정원주 씨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원주 씨가 세운 사람들, 대처를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어머님 출국 금지 풀 수 있다 했다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정황으로 따지자면은 당장 옷 벗고 당장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특검을 불러도 안 나가고 버텨도 된다는 식으로 했고, 네. 뭐 천정모 압수수색 없을 거라고 했는데 들어왔고, 어머니 이제 구속 적부심 될 거라는데 안 됐고 등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나름의 상상을 하고 있을 건데,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에요. 여론. 왜 저럴까? 왜 이 상황일까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 사실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한 대를 보고 있고, 이 한 방이 되면 사실은 다 살릴 수 있다. 내지는 어머니는 정확하게 살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위험한 어떤 그 장애물을 피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결과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신뢰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실패를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역풍을 맞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그런 작전 수행을 위해서 어머님을 지금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저렇게 머물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그 내부의 상황을 뭐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지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는 이것이 뒤집힐 만한 어떤 카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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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소문들이 나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혹시 이미 지도부들은 다음 정권이랄까요? 권력 이동을 이미 야합한 게 아니냐.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히려.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에 빗대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시나리오이긴 단정할 수는 하네요. 없습니다. 조심스럽죠. 당연히 그건 알 수 없는 조심스럽죠. 얘기지만. 아마 이 말을 저희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또 뒤집어 씌우려는 여러 노력을 할 수도 것 있습니다. 같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도는 소문은 뭐냐면, 정원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있었던 그 최연아 씨의 발언이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오히려 어머님의 등에 칼을 꽂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니까 제발이잖아요. 제발 식구님들 자중하시고 지도자들 자중하고 제발 질문하지 말고 그저 정성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윤영호가 이제 그 통일교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윤영호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윤영호에게 말하자면 이런 약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윤영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그 통일교 안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그런 나는데 소리 늘 있어 왔죠. 네, 늘 있어 그랬는데 왔죠. 지금도 비슷한 어떤 형태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정원주 씨. 만약에 윤영호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정원주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정원주 씨가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건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희생의 길을 가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과연 이 사람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가, 충성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계속해서 더 크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정원주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지금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고 안에서 실제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식구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는 모두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원리와 섭리에서 우리가 소위 성약시대에 넘어오고 천일국 주인, 축복 중심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책임 분담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지는 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고민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고 정말 위기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일교 안에 있는 그 식구들도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정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죄송한 말인데 진심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 들이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인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정맹세 외우실 텐데 아침 저녁으로 시작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이잖아요. 그 주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아버님으로부터 또 현주님으로부터도 많이 교육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저는 지금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계속 들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더 용기를 내서 또 한마디 하자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아버님이 이끌어오신 통일운동의 역사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있을 수 없었던 무속화, 영계에 의존하고 그저 외치고 빌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믿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문화적 변질에 대해서 다들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리할 정도잖아요. 예? 마치 거기서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모든 것들이 영계의 역사로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전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정말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문화고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안에서도 많이 자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식구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성 들이는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통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지금 한학자 여사님께서 구속이 되시고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사실 생각해보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고 그냥 그 한 명의 그 한학자 총재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넘어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지향하는 가치라던가 거기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상징성과 의미나 이런 또 아버님이 남기신 어떤 유업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이 사태를
정말로 잘 해결을 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다 있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거고, 저희가 하는 이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유튜브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런 소식들을 모아서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을 좀 하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죠. 지금 안에서도 자중해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자중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에서 볼 때는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런 대화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전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화를 많이 내고, 좀 봐라 저들이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근원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명확하게 많은 식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고 궁금한 얘기고 알아야 되는 얘기. 예, 알아야 되는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혹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떠나갔지 않느냐. 지금 일어난 하나의 사건 문제만이 아니라 어머님이라는 정원주라는 이런 몇몇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일 운동, 우리가 이끌어왔던, 아버님이 이끌어왔던 섭리운동, 통일운동 전체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자중해라. 지금 사회에서는 다 구분 못한다. 현진님이나 저기 생추어리 쪽이나 저희에게 자중하라고 하는 다 똑같이 한 그릇으로 보고 비난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꾸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이끌어오신 모든 운동, 아버님의 유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로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뭐 이렇게 벌어지는 해프닝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아버님의 삶을 평가하게 되고 우리 통일운동이, 섭리운동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분명하게 지적도 하고 대안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도 자중하라는 얘기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모르겠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고 또 여러 매체를 보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윤영호를 욕하고 누가 정원주를 욕합니까? 사실 이 모든 오명과 이런 것들을 그토록 존경한다고 칭송했던 한학자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참 아버님까지 이 운동 전체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중하라라는 거는 너무, 사회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다 뭐 주워 들은 거 다 갖고 오잖아요. 분열이 일어난 거, 뭐 재산 싸움을 한다, 무슨 싸움을 한다,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사실은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 내부 분열에 대한 얘기는 책임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현진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소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음해의 내용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소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책임의 자리에 없고 또 다른 분란과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로 자격 없이 흘러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소문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봐야 되는데,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현진님만 빼고. 그 안에서 모두가 그 서로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마 서로 꼴도 보기 싫을 건데 그러면서도 똘똘 뭉쳐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두는 아니겠죠. 모두는 아닙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현진님이 돌아오셔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 좀 이따 하더라도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현진님은 안 되나 봐요. 현진님께서도 오히려 이 자리에서 어머님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 또 이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장 먼저 이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하셨잖아요. 변함없이죠. 이미 수년 이제 전부터. 저희가 나갔지만 12년 전부터 얼마 전에 저희가 공개했던 자료 중에 2012년도 축복가정들을 만나서 현지님께서 전하셨던 심정의 메시지 영상이 나갔는데 그 메시지가 시작할 때 통일교회 이미 망했어요.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서 현지님의 어떤 진정성 있는 그 마음, 눈물, 또 희망에 이걸 보면서 감사하는데 현지님이 통일교회 망했어요. 그 단어에 꽂혀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지님께서 교회는 망했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보셔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지금과 같이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섭리 역사가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온 건 뜻이지 조직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님의 유업, 그리고 축복 중심 가정들이 있으면 이 뜻은 이어나갈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라는 부분을 희망으로서 내가 그것을 돕고 싶고 나는 언제나 그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메시지마저도 이 분란 속에 뭔가 재를 뿌리는 것처럼 잠자코 있어라,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지만 현지님은 안 돼. 참 유난스러울 정도로 어떻게든 그 조직의 영향권 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그게 일관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현지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지님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충성 맹세를 하고 현지님을 비난했던 모든 내용들 속에서. 그러나 식구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식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10수년 전에 현지님에게 씌워졌던 그 거짓의 내용들, 그 많은 음해의 내용들이 여러분 관심 없이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미 모든 것들이 해명되는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접하기 힘드셨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지님은 가장 순수하게 아버님의 유업을 이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측에서 30건의 소송을 현지님 쪽에 받으면서도 현지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소송을 거신 적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지님은 늘 받기만 하셨고 그것을 대응을 했죠. 방어를 한 거죠. 네, 방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지님. 그리고 그 세월 동안도 끊임없이 섭리를 걱정하고 사실은 축복가정들을 걱정하고 아버지의 유업이 무너지지 않길 걱정하고 어머니도 걱정하고 어머님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가장 신실한 효자의 모습으로 걱정하고 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야 돼요. 현지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게 음해였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후계자로서의 적장자로서 모습이 사실은 음해된 거고 그 자리 그대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희망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음해를 만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잘못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음해의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현지님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님이 와서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말 자체가 저희는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이렇게 되는데 현지님이라도 와서 좀 해결하세요. 이런 뉘앙스라 그러면
안 되죠. 현지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현지님이 원리와 섭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음해의 내용들 그런 것들 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함없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반드시 실현해내겠다, 구현해내겠다. 조건적인 기원절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러한 기원절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해내겠다 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삶을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정말로 아버님이 해오셨던 것과 같이 또 어떤 면에서 그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그 원패밀리 언더가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계시고, 통일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문선명 총재가 이끌던 통일운동인데 어쨌건 통일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현진 회장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이분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문 총재님과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기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통일운동을 잘 수습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많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이 통일교회 특검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중에서도 사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 문현진 회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시선들을 저도 몇 개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 통일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정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희망이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뭐하냐, 오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구치소에 면회를 가셔라, 가족은 면회가 가능하지 않느냐 등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뭐 제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현진님은 명확하게 어머님을 내가 도와드리고자 하십니다. 정말 위기 속에 계신 어머님을 구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어머님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을, 그 불법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남용이라든가 수많은 것들을 어머님의 이름으로 행해왔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위험한 자리에 계속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런 자리에, 재정적인 심지어 부분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머님의 이름을 팔면서 해왔기 때문에 현진님은 오래전부터 저들은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저들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게 책임지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무도 어머님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로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내가 어머님을 지킬 것이다, 끝날이 되면 나밖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너무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현지님의 어떤 메시지들은 잘 듣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멀리서 그러고 있느냐, 오셔서 하시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님은 어머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어머님을 이 상황 속에 구출해 드릴 수 있는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지도자들이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해를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일단 이거는 정말 식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유 설마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얘기입니다만 아버님이 성화하시는 자리에도 인의 장막을 둬서 현진님을 정말로 아버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았어요. 아버님이 병원의 마지막에 계실 때도 아버님을 만나러 가는 현진님을 인의 장막으로 실제로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것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진님이 이 자리에 등장을 하길 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진님은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 9월 22일이라고 했죠. 아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가시는 그 전날에 그 현 지도부가 어머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혹시 구속이 되시면
현지님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점령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지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늘 맞으면서도 맞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축복가정들을 살리겠다고 아버님의 유업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시겠어요. 얼마 전에 나간 영상에도 나오지만 나는 통일교회 책임 맡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일교회는 아버님이 현지님에게 물려주신 기반이 아닙니다. 통일교회라고 별명 붙여졌던 그 기반도 90년대 중반에 이미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의 본연의 섭리를 위한 가정연합을 출발하시고 나서 현지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님 예전부터 나는 통일교회 책임 맡은 적이 아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왜 여러분 현지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닙니다.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명확하게 발표하셨던 건 아버님의 뜻과 유지를 벗어나고 자신들만의 통일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저 교권부와 결별하겠다. 저것은 아버지의 유업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버지는 하나의 종파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펼치시고자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운동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펼쳐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현재님께서 지금 교회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세요. 지금 천정궁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현지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감히 맡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이거나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데 현지님께서는 늘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특히 섭리적 중심 인물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역사가 섭리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길로 사랑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머님부터가 현지님이 어머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효자이신데 아들로서 그러나 독생녀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의를 개인적으로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머니와 현지님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지님은 어머님에게 늘 한결같은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님의 아내이자 참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본연의 그 심정과 기준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고 그 어머니가 어머님의 본성 속에 있음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원래 그 자리로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그 원리와 섭리를 어머니가 벗어나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님과의 관계, 또 진정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시는 순간 어머니의 정체성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관된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독생녀론을 현지님은 절대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식구님들, 심지어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도 독생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독생녀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민과 모순 속에서 고민을 해왔고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의 포장이 되어서서 홀리마더 한이라는 것까지 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그 본질은 아버님을 부정하는 독생녀론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지님께서는 아버님께서 현지님께 부탁한 그대로 어머니를 업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유업이다. 축복 가정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에 저희가 설명을 한 것은 무슨 누가 책임을 못했고 무슨 이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변적인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섭리적인 존재들이고 섭리적인 일을 하려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근본부터 이것이 바로 잡혀야만 해결될 문제고 어머님이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면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현지님이 짊어지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머님을 지키고 원래 우리가 가야 했던 그러한 섭리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생츄어리에 문형진 씨가 성명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쉬운 길이라고 보이거든요. 가장 전 쉽고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비난을 받고 있는 이 한학자 여사님과 이 통일교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거봐라 라는. 쉽다가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태도와 조금 비교해보면 끊임없이 사실 교회에서 특히 통일교회 그 지도부에서는 불효자 프레임을 지금도 강조를 하잖아요. 특히 현진님에 대해서.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현진님에 대해서는 그 불효자의 프레임을 그렇게 계속 씌우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리와 선리적인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진짜 효도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어머니를 위한 참된 효가 무엇인지 되게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축복 가정들이 정말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효와 불효의 차이가 무엇이냐. 근데 이 효와 불효가 인간적인 차원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간적인 차원의 효와 불효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적어도 효를 얘기하려면 원리에 나오는 4대 심정권 속에서의 효,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한 효, 이런 기준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지님을 불효자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그 10수년의 기간 동안 그러면 어머님 곁에서 우리가 효자인 것처럼 어머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돕겠다고 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왜 내 자녀들보다도 윤영호, 정원주가 더 귀해라고 했습니까? 나의 독생 여론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다. 자녀들도 조용히 해라. 아무도 이들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믿어주었던 그들이 과연 효녀였습니까? 그러면 다른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혀만 차고 걱정만 하던 사람들, 독생 여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 심지어 거기서 아버님의 정체성까지 건드렸음에도 침묵했던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효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효에 대한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축복가정과 참가정의 관계성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런 기준에서 현지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힘으로 정치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지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자연굴복의 길이에요. 그저 진실과 원리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실적을 쌓고 오로지 그렇게 걸어오셨던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객관화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거짓으로 얼룩졌던 그러한 내용들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님께 배웠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 원리의 내용들, 지금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말씀 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결과체가 혈통이고 참 가정이라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결론인데 말씀이 마치 무슨 우리의 부적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이제는 참가정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소위 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가고자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그런 것들 때문에 천의 축승자라는 그 손주분들도 그 혈통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식구님들이 그분들의 어떤 당위성을 그래도 공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독생녀를 옳다고 하면서 이 참 아버님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남아있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현지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 위기 속에서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싶은 그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식구님들께서 그러한 환경을 함께 마련을 해주시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우리 운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교훈을 찾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같이 그 통일교회 안에서 철야 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저도 계속 듣고 있고 또 어제도 보기도 했는데 그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목청 높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쌓여져 온 거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위기 때일수록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위기가 생겼다는 것은 왜라는 것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근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근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에서부터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고 식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또 방법을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계속 시청도 하시고 또 파이오니어 카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진행하고 대화도 하고 그것이 그냥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길이 찾아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운동의 정체성이 원래 근본을 찾아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 안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때가 이 아픔 속에서 다시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함께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죠. 네. 네.